그러면 실제 행정사님 월 소득은 얼마나 돼요?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건도 안 받을 때는 한 달에 소득이 한 푼도 안 되는 거고, 또 많이 들어올 때는 제가 월 한 1,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. 그 연평균으로 나누면요? 글쎄, 아직 직접적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학폭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선 단계가 지난 한 4월 정도부터예요. 그 이전에는 그냥 들쑥날쑥 하다가 지난 4월부터는 그래도 한 월 500 이상은 더 들어오는 상황이죠.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알고 행정사님한테 사건을 의뢰해요? 행정사를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참 재밌는 걸 제가 느낍니다. 제가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국가에서 매달 월급날만 되면 봉급통장에 봉급이 탁탁탁 들어오고, 뭐 일을 태만하게 해도 들어오고 부지런하게 똑같은 돈이 들어오고, 그런 생활을 평생 하다가 퇴직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돈을 벌려고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다.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. 그런 부분을 먼저 행정사를 하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,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하고,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또 학교폭력 그 업무를 하면서 고객의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장안해내고,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뭐 한 건도 한 달에 안 들어와도 참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 저는 제 블로그를 유지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, 그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이 이제 저는 통화를 할 때 항상 물어봐요.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하시게 됐냐 물어보면은 블로그를 보니까 행정사님 쓰신 블로그를 보면은 참 진심이 느껴진다,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사실 저는 진심으로 쓰거든요. 저는 진심으로 애들이 학교 폭력을 안 했으면 좋겠고, 그러면 학교 폭력을 안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적어 놨고,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에 있는 각종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인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된다는 것까지 블로그에 다 적어놨어요. 제가 학교폭력 사건을 맡아서 제가 이 수익을 창출하는 행정사지만, 크게 보면은 우리 이 어린 애들이 학교폭력을 안 당하는 게, 예방하는 게 이 더 큰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블로그를 계속 올리고,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면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한 2년 가까이 오면서 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저는 고객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. 그냥 단순히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드렸는데 그 학생이 또 학교폭력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하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또 전화를 해 주시는 거죠.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하고,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쌓이니까 예, 뭐 학생의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. 또 그 학생의 부모들끼리는 또 알거든요. 그러면은 그 친구의 친구가 또 학폭이 발생했을 때 지난번에 어떻게 누구한테 했느냐 물어보게 되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소개로 저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, 이제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에 큰 건들이 많습니다. 주로 이 부모님들이 행정심판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럴 때 과연 누구를 믿고 이렇게 가야 될 거냐.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소개를 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하는 경우가 많아요. 학폭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은
보통 기본이 300 이상은 이래 받습니다. 네. 지금 전국을 무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건가요? 네. 저 블로그를 보시고 경상남도 산청이 우리나라에서 뭐 전기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거기에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전라도 그리고 이 경기도 일원에서도 많이 와요. 여기 서울 지역하고 경기도 이 지역이 한 70% 정도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. 네. 그러면 그 학교 폭력 행정사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아무래도 사건이 어려울 때 가장 어렵죠. 저는 어떨 때는 막 꿈에서도 그 사건 속에서 헤매고 다니고 하는 적이 많아요. 제가 좀 집중하고 분석하고 이러는 걸 제가 참 좋아하고, 그래서 제가 이제 바둑도 제가 그런 류의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바둑도 참 좋아하는데,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하다 보면 꿈에서도 막 그걸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게 막 여러 사건이 꼬여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. 문제는 뭐냐면은 사건은 단순하더라도 고객이 저한테 원하는 걸 제가 제 생각으로는 거기까지는 해드릴 수 없는데 거기까지 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,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걸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사안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거기까지는 가기가 힘들어요. 그러나 오래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아무런 조치 없음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3호 처분, 학교 봉사를 받아도 참 수비적으로 볼 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조치 없음으로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? 물어보는데 그 조치 없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게 될 수 있을까?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막 그게 제일 사실은 힘들죠. 뭐 일을 하다가 보면은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도 뭐 여러 건이 있더라도 그게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겨요. 아, 요거는 사건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, 기일이 딱 올 때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제가 과감하게 부모님들한테 잘하면 조치 없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모님들은 깜짝 놀라죠. 이게 건수도 많고 뭐 부모님 생각은 처음에 저한테 의뢰할 때는 전학만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조치 없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막 깜짝 놀래요. 그다음부터 부모님 목표가 상향이 되는 거예요. 막 근데 괜히 이런 이야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. 실제로 학교 폭력건이 많아요? 실제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건수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올해는 작년께 지금 9월 달에 조사가 되는데 작년에 재작년 걸 조사를 한 걸 보면은 학폭을 경험했다, 학폭을 봤다 이런 게 한 5만 4천 건 정도.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게 한 2만 건 정도. 그 중에 행정심판으로 간 게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% 정도. 그러니까 2만 건 또 그다음에 2천 건 정도. 뭐 이래 되지 않느냐. 네. 그럼 앞으로 학교 폭력 행정사의 미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 제가 학교 폭력 행정사만 이렇게 하면서 볼 때는 이 부분은 정말 행정사의 블루오션입니다. 나이가 많으신 분들 죄송한데 학교 폭력 여성 청소년이나 이런데 정말 많이 이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특히 경찰 청소년 수사를 오래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학교 폭력 행정사를 전문적으로
이렇게 하는데 기간이 얼마 안 걸리겠지만은 여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행정사면 뭐 돈이 되겠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법률에 대한 공부라든지 또는 서류를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으로나 또는 이 눈이 전부 나쁘잖아요. 나이가 들면은 60세에 돼서 정년퇴직하고 나면 일단 시력이 안 보이고 오랫동안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그 장애가 돼요. 그런데 요즘 젊은 행정사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분들은 한 30대, 40대 초까지는 학교폭력 행정사를 정말 권하고 싶어요. 이 부분은 젊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필요한 공부가 뭐다는 거, 이 부분을 좀 한 2년 정도만 꾸준하게 자기가 공부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블로그 쓰고 또 나름대로 홍보해 가면서 또 사례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실전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은 충분히 저는 젊은 행정사들이 월 1,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이거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? 네. 그럼 행정사님께서는 지금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를 선택하길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요? 저는 뭐 제가 그 원래 청소년을 제가 저는 뭐 청소년이 너무 귀엽고 애들을 선도를 제가 재직 시절에 한 1,000명 정도 이렇게 선도하고 학부모와 상담도 했고 그 상담 기록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애들하고 동영상도 같이 해서 제가 동영상 제작도 해봤고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적성이 적성이 딱 맞아요. 그런 데다가 또 수사도 해봤고 제가 이 애들 사건 수사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적성과 그리고 스펙, 소위 말하는 스펙이 은연중에 제가 갖춰진 거죠. 네.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은 학교폭력 예방법 2조 1호에 보면은 열거가 돼 있어요. 거기에 상해, 폭행, 뭐 모욕, 명예훼손, 강요, 뭐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 이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뭐 한 20년 가까이 해왔고 그리고 애들도 원래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딱이죠. 저한테는 뭐 그냥 하늘이 내려주신 직업이다. 저한테는 말년에. 네. 그럼 경찰대 출신이라는 간판이 학교폭력 행정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?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제 블로그를 쓸 때 항상 경찰대 출신이고 네. 그리고 청소년 선도로 인해서 대통령상을 제가 받았다. 청소년 선도를 1,000명 이상 했다. 이런 걸 적어 놓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경찰 수사 경력이나 또는 나의 그 살아온 길을 밝혀놔야 그 고객이 읽어보고 저한테 아무래도 신뢰감을 더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행정사가 좀 조심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. 예, 학교폭력 행정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초등학교, 중학교 학교폭력을 당한 애들의 이 엄마들이 보통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됩니다. 그러면 그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행정사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 행정사 업무상도 이렇게 전화를 자주 받다 보면은 밤늦게도 통화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럼 개인 가정사를 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
그 때로는 한부모 가정에 그 어머니가 또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어떤 업무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이런 대화까지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된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 넘어서는 절대로 어떤 대화를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구독자 여러분, 행정사 영역 중에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라는 게 있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. 행정사님도 한 2년 가까이 하셨다 하는데 학교폭력이라는 게 이제 애들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말 예민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 청소년 문제를 많이 다뤄보신 분이라면 정년퇴직하시고 나서도 이런 행정사를 창업하셔서 한번 자기 역량을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호화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호화제. 호화제였습니다. 호화제.